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3년 만에 자유의 몸이 된 30대 여성입니다. 결혼을 결심했을 당시만 하더라도 제가 이혼녀가 될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아무튼 오늘은 익명의 힘을 빌려 제 이야기도 하고 드리고 싶은 당부도 있어서 이렇게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남편하고는 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냈는데 그렇다고 해서 매사 같이 하는 그런 단짝 친구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고등학교 졸업 후 서로 가까운 대학에 진학하게 되었고, 졸업 후 취직한 직장도 한 동네에 있다 보니 어느샌가 한 달에 두세 번은 꼭 만날 만큼 가까워져 있었죠. 그러다 저희 둘 다 28살이 되던 해 남편이 그냥 친구가 아니라 제 남자친구가 되고 싶다며 저에게 고백을 해왔고 그렇게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사실 대학생 때 반년 정도 연애를 해본 것을 제외하고는 이후로 줄곧 혼자였던지라 연애라는 게 괜히 겁났었는데, 남편하고는 알고 지낸 시간도 길고 하니 왠지 잘할 수 있을 것 같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역시나 제 예상대로 그래도 알고 지낸 세월이 있다 보니 연애하는 동안 크게 부딪힐 일이 없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신기하다고 할 정도로 작은 말다툼조차 해본 적이 없었다니까요. 하지만 솔직히 저는 당시만 해도 연애 자체가 즐거웠지 결혼까지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20대 후반이었기에 그렇게 결혼이 급하다고 생각치 않았거든요. 주변에 결혼한 친구들도 많이 없었고. 그런데 남편은 자기는 나이 든 부모가 되고 싶지 않다며 결혼을 하면 생활이 안정될 거다. 생활이 안정되고 마음이 편해지면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2배, 3배로 잘 풀릴 거다. 온갖 가머니설로 날이면 날마다 저에게 결혼하자며 졸라대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결국 그런 남편의 말들에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때는 정말로 남편이 저를 많이 사랑해서 그런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도 남편을 많이 사랑했고요. 하지만 결혼을 하고 나니까 남편이란 사람이 달라진 건지, 아니면 처음부터 제가 남편을 잘 몰랐던 건지, 저희는 하루가 멀다 하고 부딪히기 시작했어요. 특히나 남편은 전에는 한 번도 그런 내색을 한 적이 없었는데 결혼하고 한 달도 되지 않았을 때부터 회사를 언제까지 다닐 거냐고 묻기 일쑤였죠. 제가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자기가 돈을 못 버는 것도 아니고 자기 부모님, 그러니까 시부모님이 가진 재산도 많으니 집에서 편히 쉬었으면 좋겠다 했고요. 그리고 이렇게만 들으면 아마 다들 제가 배가 불렀다고 할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남편의 그런 말들이 그렇게 좋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연애 때부터 남편에게 제가 얼마나 제 일을 사랑하는지, 자부심을 갖고 있는지 수도 없이 이야기했었는데 그런 제 생각은 전혀 존중해주지 않고 오로지 마치 제가 돈을 벌기 위해 회사 생활을 한다는 식으로 몰아가는 느낌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참석해야 하는 자리들 있잖아요? 거래처 미팅이라던가 회식이라던가. 그런데 남편은 제가 그런 자리에 가는 걸 날이 가면 갈수록 더더욱 노골적으로 불쾌해했어요. 그러면서 옆에 누구 있냐? 인증샷을 찍어보내라. 사진 말고 영상으로 남겨라. 심지어 한 번은 제주도 출장이 잡혔는데 난데없이 자기도 친구들하고 제주도에 가기로 했다며 저를 떠본 적도 있었네요. 그리고 그때 처음 남편이 단순히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집착을 하는 건가 그런 의심이 들면서 조금 무섭기도 하고 짜증나고 어이도 없고 그랬죠. 부부 사이의 존중과 믿음은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남편과 제 사이에는, 아니 적어도 남편이 저를 생각하는 방식에 있어선 그 둘 중 한 가지도 없는 것 같았으니까요. 아무튼 그런 다툼이 반복될수록 저는 저대로 더더욱 회사 생활에 몰두했습니다. 막연하게나마 남편과 갈라서게 된다면 나에게 남는 건 이혼녀 딱지와 커리어뿐이다 싶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럴수록 남편은 남편대로 제가 자기를 무시한다고 생각했던 건지 더 심하게 저를 못 살게 굴었고, 정말이지 끝없는 무한반복이 따로 없었네요. 그래서 결국 결혼한 지 2년 차가 되던 때 남편에게 차라리 이혼하자 했습니다.
우리는 결혼 전이 지금보다 더 행복했고 더 즐거웠던 것 같으니 지금이라도 제자리를 찾자고 서로 밑바닥까진 보여주지 말자고요. 그런데 남편이 이혼이라니 가당치도 않다며 저를 잡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힘들어하는 줄 몰랐다며 자기가 달라질 테니까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나요? 그런데 기회를 줄지 말지 확답을 주기도 전에 시댁에 일이 터졌습니다. 남편에게는 1살 어린 여동생, 신우가 있었는데 그 신우가 죽었거든요. 신우는 시부모님과 남편뿐만 아니라 저에게도 싹싹하고 다정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제서야 말이지만 그런 신우가 있었기에 저로서는 상대적으로 시부모님을 대하는 상황에 있어 부담이 덜했던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런 신우가 언젠가부터 산에 오르면 가슴이 탁 트이는 것 같아서 비로소 숨을 쉬는 기분이라더니 그렇게 좋아하던 산에서 세상을 떠날 줄은 몰랐습니다. 나쁜 선택을 한 건 아니었고 같이 간 사람들 말로는 발을 헛디뎠대요. 그래서 미끄러졌는데 하필이면 거기가 절벽 같은 곳이었다고요. 그리고 시부모님은 종교적 신념이 있으신 분들이셨기에 어떤 이유로든 부검은 못한다, 안 한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신우를 보내줬어요. 그리고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기다 보니 남편과 제 이혼 이야기도 흐지부지 되었습니다. 비록 남편과 잦은 다툼으로 이미 사랑이란 감정은 식어버린 지 오래였지만 그래도 10대 시절부터 이어져 온 인간 대 인간으로서의 정이라고 해야 할지 남편을 차마 혼자 둘 순 없었거든요. 그래서 남편 마음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될 때까지만 곁에 있어주겠다 했어요. 남편도 알겠다고 고맙다고 했고요. 그런데 제가 쓸데없는 오지랖을 부렸던 걸까요? 이런 마음가짐이 제 자신을 더 고달프게 만들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신우가 그렇게 떠나고 한 반년은 정말 시댁이고 저희 집이고 찬바람이 쌩쌩 부는 듯했어요. 특히나 시댁의 경우 아버님이 우울증 증세를 보이시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어만 갔죠. 어머님은 당신도 힘들어 죽겠는데 어쩌라는 거냐며 아버님에게 걸핏하면 목소리를 높이시는 듯했고 심지어 한 번은 아버님을 향해 그릇을 집어 던지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아버님은 경찰을 불렀고 그땐 정말 6.25 때 난리는 난리도 아니라는 말이 실감이 날 정도로 집안이 엉망이었죠. 그리고 상황이 그렇게 되자 남편이 저더러 염치가 없는 줄은 알지만 당분간만이라도 시부모님과 함께 지내면 안 되겠냐 하더라고요. 저렇게 계속 두 분만 뒀다간 무슨 일이 터져도 터질 것 같다면서. 그러면서 남편이 제 앞에서 어린애처럼 엉엉 우는데 참으로 뭐라고 위로를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안쓰러운 건 안쓰러운 거고 그렇다고 합가라니 도무지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남편 하나 보고 있는 것도 숨이 턱턱 막히는데 합가라니.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생각만 해도 속이 미식거리는 게 도저히 안 되겠대요. 그래서 남편더러 그건 못한다 안 된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어머님 아버님이 얼마나 힘들어 하시는지 옆에서 보고도 그렇게 말할 수가 있냐면서 너무 서운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그런 부모님을 살펴드리는 건 자식인 남편이 할 일이지 저는 아니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물론 제가 남편과 사이가 좋았다면 며느리도 자식이란 말처럼 나섰을지도 모르겠지만 남편과의 사이도 이미 망가질 대로 망가진 상황에서 제가 굳이 왜 그런 노력을 해야 하나 싶었던 거죠. 하지만 그런 제 의사와는 관계없이 합가까지는 아니었지만 시부모님은 사시던 집을 파시고는 저희가 사는 아파트 바로 옆동으로 이사를 오셨어요. 그리고는 그때부터 고역스러운 일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하나 싶은데 저를 딸이라고 부르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는 걸핏하면 저더러 건너오라 하셔서는 신우가 살아있을 때 당신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어떤 식으로 잘했는지 이야기하시며 이제 제가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참고로 어머님 아버님 두 분 다 남편과 제 사이에서 이혼 이야기가 나왔었다는 것도 알고 계신 상황이었는데 말이죠. 그래서 제가 그런 건 남편에게 이야기하셔야 한다니까. 걔는 아들이라 아무것도 모른다면서 이제 당신들은 제가 딸이다 생각하고 살 테니 그런 줄 알라나요? 어이가 없었죠. 멀쩡하게 저는 제 친정부모님 두 분 다 계신데 난데없이 제 부모가 되겠다 하시니
그리고 저는 고민 끝에 이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헤어지자고 했어요. 이제 당신이 정신 차리고 어머님 아버님을 살펴드려야 할 때라고. 내 할 일은 끝났다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또다시 하루는 울고불고 매달렸다가 하루는 온갖 욕을 해대다가 사람을 정말 미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런 모진수모를 겪으면서도 버티고 있었던 건 솔직히 버텼다기보다는 갈 곳이 마땅치가 않았어요. 친정어머니는 예전부터 심장이 좋지 않으셨기에 충격을 드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최대한 제 선에서 일을 마무리 짓고 때가 되면 조심스레 천천히 알려드릴 생각이었던 거죠. 그런데 남편이 이런 제 상황을 약점으로 생각하고 그런 식으로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제가 이혼의 뜻을 굽히지 않자 결국 남편은 체념한 듯이 알겠다고 했고, 그렇게 저는 말 그대로 비로소 자유의 몸이 되겠구나 싶은 생각에 얼마나 후련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대화가 오가고 바로 이튿날이었습니다. 친정아버지한테 전화가 걸려왔는데 친정아버지가 이게 다 무슨 소리냐면서 방금 최서방이 왔다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너희 이혼하냐? 네가 남자가 생겼다는데 사실이냐 하시는데 정말이지 미치고 환장하겠다는 게 이런 건가 싶대요. 그래서 그럴 리가 있냐 하곤 회사에서 하던 일도 던져두고 그대로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친정에 도착하니 친정어머니는 충격으로 누워 계셨고 친정아버지께선 남편이 와서 짓거린 헛소리들을 저에게 전해주셨어요. 그리고 당연히 그 안에는 거짓과 날조가 잔뜩 섞여 있었죠. 그래서 저는 그동안 엄마 아빠가 걱정하실까봐 말을 못했는데 사이가 안 좋았던 게 사실이라고 하지만 결코 내가 바람을 폈다거나 그런 일은 없다. 그렇게 설명을 했죠. 그러자 친정아버지도 당신 딸이 그럴 리가 없을 거라고 믿고 있었답니다. 하지만 어찌나 저희 남편이 목에 핏대를 세우고 달라들던지 사실이 아니면 저렇게까지 화가 날 리가 있나 싶기도 했다며 저한테 미안하다고 사과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다, 오히려 그런 놈을 알아보지 못하고 결혼하겠다고 든 제가 이 딸이 바보 같았다. 이런 일로 심력 끼쳐드려서 죄송하다 했죠. 그리고는 친정어머니께도 잘 말씀드리고 그렇게 저는 친정부모님한테서까지 이혼 허락을 받았습니다. 사실 저도 다 큰 성인인데 이혼 허락이라니 써놓고도 좀 그렇긴 한데 솔직히 이혼은 결혼만큼이나 중대사이고 그러니 친정부모님과 한 번쯤은 터놓고 상의를 하고 싶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친정부모님이 너 편할 대로 너 행복할 것 같은 선택을 해라 하셨을 때 비로소 안심이 되더라고요. 저는 그 길로 다시 집으로 왔고 때마침 남편도 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편한테 당신의 우리 집에 가서 행패를 부렸냐니까 저를 째려보면서 한다는 말이 제가 시부모님과 남편이 겪은 아픔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저도 똑같은 아픔을 느껴보게 해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친정어머니가 쓰러지셔서 어떻게 되시기를 바랬다는 얘기로밖에 들리지 않았으니까요. 정말이지? 미친 X가 따로 없구나 싶은 게 무섭기까지 해서 더는 단 1분도 한 집에 못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길로 도망치듯 뛰쳐나와 다시 친정으로 향했고 이후로 이혼소송을 시작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이혼소송의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남편이 저를 괴롭혔다는 건 어디까지나 저희 둘만 같이 있을 때 있었던 일들이었기에 입증하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남편은 물리적으로 저를 아프게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늘 비아냥거리고 사람을 떠보고 한마디로 신경을 거슬리게 하는 시기였기에 남들이 알아채긴 어려웠으니까요. 그렇지만 변호사의 도움으로 저는 비록 3년밖에 되지 않는 결혼 생활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4장의 진술서를 작성해냈고 그렇게 위자료 3천만 원을 받으며 이혼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결코 의도했던 일은 아닙니다만 어머님이 결국 쓰러지셨어요. 어째서인지 지금도 이해할 수 없지만 어머님은 정말로 저를 죽은 신우라고 생각하기로 작정을 하셨던 건지
딸이 부모를 떠날 수는 없는 법이라며 소리소리를 지르시다가 말 그대로 졸도를 하신 거죠. 그리고는 실어증까지 오는 바람에 우울증인 아버님과 실어증에 걸린 어머님을 누가 감당할 수가 있었겠어요? 결국 듣자 하니 남편은 회사를 관두고 시부모님과 살림을 합쳤답니다. 남편 소식을 전한 친구에게 그래서 뭐 해 먹고 산다더냐 물으니 일단은 시부모님 재산이 있으니 그걸로 생활하면서 생각해 보겠다고 하더라 그러대요. 그래서 더는 뭐 묻지 않았어요. 솔직히 말하면 남편이 저희 친정어머니에게 했던 짓거리를 생각하면 측은지심은 개뿔, 지옥에나 가라고 하고 싶은 생각이었지만 한편으론 어머님이 쓰러지신 게 혹시 나 때문인가 하는 죄책감이 조금은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잘 살아라까진 아니더라도 두 번 다시 너랑 나 마주치지 말자.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각자 갈 길 가자 그렇게 마음을 먹게 되었죠. 솔직히 속 시원히 제가 그간 당해온 남편의 괴롭힘에 보기 좋게 한 방을 먹였다거나 그런 건 없어요. 그렇기에 소위 어디 가서 저 잘했다고 할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제가 제 이야기를 하는 건 다른 사람을 걱정하고 염려하느라 스스로의 인생을 낭비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었거든요. 스스로의 행복은 오직 자기 자신만이 찾아줄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